일단 오늘 이 시간에 가장 큰 관심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이 관저 퇴거 관련된 이야기인데 5시라고 지금 예고는 돼 있는데 네. 관저 상황이 뭐 정확하게 뭐 확인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거기 앞에 나가 있는 경찰에게 연락을 좀 받았어요. 경찰하고도 네, 내통자가 많은데 경찰 내통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실시간 그럼 속보겠네요. 네, 속보 좀 해준다는 얘기인데 이게 지금 출발 30분 전에 이제 배치도를 만들어줬는데 잠원 IC 그다음에 반포역 로타리 고속터미널 3호가든 궁전 아크로비스타 정문 이런 식으로 이제 올 거래요. 동선이 정해졌군요. 네, 이미. 다 정해져 있는데요. 그 아직 시간이 안 됐는데도 이 윤석열 복귀 지나가는 길에 벌써 레미콘 차량 다 치우고 그다음에 크레인 등 다 철수시키고 차량 통제하느라고 리무진에서 난리가 났다. 예. 무전에서 난리가 났다. 너무 민폐다. 예. 너무 민폐다. 그다음에 벨라도라고 안정권 그 구구 집회 하시는 분들이 여기 앞에 원래 집회 못하게 해놨는데 그렇죠. 지금 또 모여가지고 뭐 하려고 그런다고 이러네요. 지금 저희가 소개 화면으로 지금 한남동 관저 앞 상황을 실시간으로 지금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뭐 취재진들 많이 보이고 인파들 모여 있는 모습 그리고 또 경호 인력들도 경찰들도 보이네요. 지금 보이는 모습인데 여기서 상황 발생하면 현장 상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댓글창에 그 락 PD님이 원래 네. 매불쇼 팬인데 뉴스다이브로 왔습니다라는. 난 끝날 때가 돼서 온 거 아니야? 3시 반인데. 굉장히 보람차다. 예. 뭐 거기는 저기 대기업 아닙니까? 이런 골목상 것도 좀 신경 써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관저 얘기가 나온 김에 4월 4일 오전에 파면이 됐고 지금 따지면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지난 일주일 동안 관저에서 있었던 수만 가지 일들이 뉴스로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일주일을. 저는 대단히 부적절함의 끝판을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공적인 마인드가 있으면 지금 손님 치를 때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 언론에서 뭐 단독이나 무슨 보도로 그리고 본인들이 갔다 온 사람들도 주저함 없이 그 상황을 이야기를 하는데 뭐 대통령실의 직원들이 조리 업무를 하고 손님을 받아내고 일주일 동안 이런 이제 작태를 어떻게 보면 보여준 건데 이거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그리고 국민들한테 사과 메시지 내지 전한길 씨가 전한 전문을 보고 전원을 듣고 제가 좀 놀랐는데 너무 죄송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한테 죄송한가? 자기를 위해서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쳤던 청년들이라고 특정하더라고요.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습니까? 본인 때문에 어려워진 자영업자들은 그러면 머릿속에 없는 건지 끝까지 그냥 저는 모렴치를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황인범 의원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가장 인상적인 그 지난 일주일 동안 관저 관련 뉴스 중에 인상적인 게 있었으면 어떤 게 있으셨어요? 네, 불러다가 매일 뭐 밥 먹었다. 탑차 찍어가지고 보도가 되고 있었잖아요. 이따가 5시에 만약에 나가면 정확히 이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에 파면된 그렇죠. 시점으로부터 일주일 반나절 6시간 그렇죠. 일주일 6시간 만에 나가는 건데 그것도 시간 지키는지 좀 봐야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제일 좀 국민으로서 화가 나는 게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똑같이 파면됐는데 이틀 뒤에 나갔단 말이죠. 국민들 이틀도 못 견뎌서 되게 힘들어했었는데 이분은 이틀 3일 지나는데 그리고 각종 뭐 어떤 그 추정 보도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설명이 없잖아요. 왜 아직도 버티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경호팀 구성이 아직 안 됐다랄지 돌아갈 장소를 아직 못 정했다. 양평으로 갈지 아크로비스타로 갈지 안 정했다. 아니면 아크로비스타로 가긴 간다. 근데 거기가 좀 비워놓다 보니까 손볼 게 많다. 그러니까 내가 주말까지 나갑니다, 여러분. 이거를 본인 입으로든 아니면 대통령실 참모들 뭐 합니까? 그렇죠. 거기 통해서 뭐 어떤 그 국민들한테 예측이라도 할 수 있게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최소한의 그것도 없이 그냥 본인은 만나고 싶은 사람 불러서 만나고 또 하고 싶은 얘기 해서 가서 퍼뜨리게 하고 대통령 놀이를 계속 한 거죠.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 노영희 변호사는 가장 뭐 좀 인상적이거나 화나는 지점이 있다면요? 저 화 안 나요. 화 안 나요? 네, 원래 그럴 줄 알았어요. 화 나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내 얼굴이 조금 화난 얼굴이긴 한데 그럴 줄 알았다. 이 사건에 대해서는 전혀 화가 안 나는 게 이 사람들은 원래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메시지 내기다라고 저는 지금 봐요. 그러니까 예컨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마지막 임기 끝나는 날 그 다음날 취임식 때문에 또 이제 멀리서 또 올라오기 힘드니까 하루 정도 좀 하려고 했더니
안 된다고 김은혜 대변인이 그렇게 얄밉게 얘기를 하면서 사실은 쫓아냈잖아요. 그랬었죠. 예. 그래서 뭐 탁현민 그때 당시 그분 얘기로는 호텔은 아니고 모처에서 주무시고 그 다음날 오셨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껄껄껄 웃으시면서 그래 그러자 우리 빨리 나가자 이제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자기가 잘못한 게 없고 화통하게 다음 정권을 위해서 내가 자리를 비워주는 게 맞다라는 그 착한 마음으로 그랬겠죠. 근데 지금 이 윤석열 씨는 그 사람을 그렇게 맹정하게 쫓아내고 자기가 마치 뭔가 정말 대한민국 세계를 다 얻은 듯이 난리를 치던 사람이 이제는 정말 부끄럽게 쫓겨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는 양심적인 사람이면 부끄럽다 미안하다 하면서 나가는 게 있고 또 하나는 끝까지 버티면서 뻔뻔하게 나가는 게 있는데 이분은 후자를 선택한 것이고 우리 국민을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자기를 지지하는 그 극소수의 몇 명을 바라보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정치인들 중에 이제 본인을 그때 전에는 뭐 애워싸고 있던 사람들 중에 상당 부분이 빠져나가서 매우 배신감을 느꼈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그 이철우 지사한테 충성심 얘기를 한 네네.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다고 이제 본인은 파악하는 거고 오히려 이제부터는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광장에 있는 시민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전환계 같은 사람을 그래서 불러들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자기는 지금 한덕수를 조정해서 뒤에서 정치하고 있다는 건재하다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제가 듣기로는 그 두 부분은 슬퍼하지도 않는데요. 미안해하지도 않고 오히려 기고만장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기세등등하다는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밖에 저 많은 사람이 다 우리 편인데 기죽을 게 그렇죠. 뭐 있냐. 바로 그 얘기예요. 김건희 씨가 뭐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들은 지금 우리가 더 추리하고 더 뭔가 미안해하면 더 이상해진다.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나는 어쨌든 정치적 피해자다. 나는 민주당 때문에 이렇게 고통당하지만 너네들이 나를 구해주면은 너네들이 바로 대한민국을 새로 살릴 사람이다. 이 메시지를 주는 거라고 보고 그 대표적인 얘가 전환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환길 씨는 8일 날 자기가 뭐 전환길 TV 같은 거 이제 만들면서 전환길 뉴스라고 만들었죠. 예. 한다는 얘기가 나 원래 세금으로 1억에 한 달에 1년에 27억 내던 사람이야. 나 돈 없는 사람 아니야. 그런데 지금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나 사실 이제 돈이 없어지고 와이프도 이혼하자 그래. 나 그리고 사실 살 곳이 없어. 그러니까 좀 다리를 똑바로 두고 있을 곳이 없어. 이렇게 말했다가 9일날 갑자기 대통령 그러니까 윤석열 씨가 부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달려가서 네. 나 이 대통령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리 이제 이런 태도 를 지금 취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몇 명의 충성 분자들을 자기가 이 스피커들을 동원해서 윤석열 씨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의 이 퍼포먼스가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들어간 돈이 85억이래잖아요. 예. 이 파면된 다음부터 사실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데 자기가 돈 쓴 게. 이거 계산해야 되죠. 다 계산해가지고 예. 돌려받아야 되고 이 사람이 당당하게 나오면 나올수록 우리도 그만큼 상응하는 행동을 취해서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당신이 하는 대로 그냥 넘어간 사람이 아니다. 이거 좀 보여줘야 된다고 법적으로 따지면 이거 어떻게 돼요? 이거 배임인가요? 거의 횡령 국고손실만 정도 그런 아닌가요? 느낌인데 횡령으로 의율할 수 있어요. 원래 쓰면 안 되는 돈인데 남의 그렇죠. 그 들어가야 될 돈을 자기가 써버린 개념이 되니까. 맞습니다. 우리 황인범 위원께는 이것 좀 여쭤볼게요. 그 메시지 지금 얘기를 노영희 변호사가 하셨는데 나야 감옥 가거나 죽어도 상관없지만 청년 세대 어떡하나 뭐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해요. 네, 청년을 계속 그렇죠. 언급한단 말이에요. 네. 왜 그런 걸까요? 이번에 청년들이 나를 이렇게 지지를 많이 하나라는 거를 절감을 서부지원 사태 때 했을 걸로 봐요. 그래서 그 동안에는 뭐 내가 TK 가면 환영받고 내 그 뭐 출신지 공주 가면 일부 시장에서 환영받고 뭐 고령층 환영받고 이런 줄 알았는데 애국 청년들이 이렇게 많았구나. 그리고 그분들이 사실 유튜브 활동도 열심히 하고 그 여론을 많이 그렇죠. 전파해 주잖아요. 예. 실제로 본인한테 그리고 부부 그 김건희 씨한테까지 굉장히 큰 지지대가 됐을 거예요. 그 버팀목. 그래서 굉장히 고맙겠죠. 그래서 청년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제가 이 멘트를 전에 듣고 좀 황당한 거는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지만 이랬는데 이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가장 큰 거짓말 중에 그러니까 하나 이런 나이 먹으면 말이 죽어야 돼, 진정성이 죽어야 돼 사람들이 하는 것도 있다고 과연 받아들일까? 왜냐하면 탄핵 계엄 저지르고 나서 헌법재판소 나와서 재판정에서 국민들이 다 아는 걸 뻔히 그거를 부인하고 뭐 호수의 달그림자 얘기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부하들은 다 지금 사지에 몰려가지고 재판받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본인 살궁리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던 분이 나야 감옥 가고 죽어도 상관없다. 누가 이게 진정성 있다고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전형적인 그 연세 많으신 분들 아이고 이제 죽어야지. 뭐 그런 얘기처럼 들리는 거예요. 감옥 가고 상관없고 죽어도 상관없다는 말을 전혀 안 믿게. 그리고 이게 오늘 나온다고 하니까 어떻게 예측들 하십니까? 나오면서 그 흔히 말하는 서울 구치소에서 나올 때 이거
어퍼컷하고 막 손 들고 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거 할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 차 타고 그냥 조용히 갈 거라고 보세요? 전 조용히는 안 갈 것 같아요. 뭔가 내가 건지하고 나의 지지자들이 나를 도와주는 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좀 기세등등하게 뭐 이런 것 좀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형사 사건 그 재판 받으려고 자기 들어가야 되는데 지하로 들어가게 해달라. 그렇지. 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게 되면 자기 지지자가 얼마나 바깥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간 필을 받느냐 못 네, 받느냐. 그러니까 지지자가 바깥에서 연호를 하면서 네. 대통령님 이러면은 이렇게 마침 개선 장군처럼 할 것이고. 근데 사실은 여기 150m 가량은 주변을 전부 다 아무도 못 오게 했다고 그렇죠. 그러거든요. 집회 예. 못하게. 그러면 자기 지지자들도 안 보여요. 그런 상황에서 뻘쭘하게 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누군가의 뭐 어떤 반응이 있으면 그렇지, 바로 그거는 거기에 거죠. 리액션 정도는 할 것 같다. 그 얘기하신 것처럼 그 구치소에서 나올 때 전 그 장면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상했잖아요. 뭔가 그 뭐 머리도 이렇게 띄우고 이제 뭐 갖출 네. 거 다 갖춘 다음에 굉장히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웃으면서 그렇죠. 뭐 손 들고 이렇게 뭐 어퍼컷하는 모습도 네. 보이고 이러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러니까 분명히 저 뭐랄까 약간의 관심병 같은 게 있다. 누군가한테 주목받는 거 좋아한다. 관종끼. 관종끼. 그런 말 대신 해주려고 불렀어요. 내가 지금 여기 맡긴 거구나. 진짜 나 부끄럽네. 그래요. 그런 모습을 보이던 사람이 이제 14일 날 1차 공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출석해야 될 때는 갑자기 수줍어지나 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오게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망신살은 받기 싫고 이제 좀 광나는 자리에서는 좀 속된 말로 광팔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케이스를 보면 박근혜도 그 중앙지법 그 서문 쪽에서 이렇게 걸어 들어왔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뉴스로그를 다 봤는데 이거 법원에서 들어줄 수 있습니까? 이게 저희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막 정치인들이 많이 연루된 사건을 이제 한 분의 대리인으로 했는데 그런 거는 사실 요청할 생각도 못했고 법원 단계에서 저희가 검찰에서는 기본적으로 검찰들 직원들이 이제 출입하는 문이 별도로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과는 좀 다르게 동선을 할 수 있고 이제 외부 언론에 비껴갈 수가 있는 부분까지는 이건 수사 단계니까 뭐 편의라면 편의를 봐주는 부분이 있는데 법원에서는 그런 건 못 봤고요. 말씀 주셨듯이 제가 오늘 법조 출입 기자분들을 볼 일이 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를 상기해 보면 그때는 심지어 그 손이 묶인 장면까지도 언론에 노출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이제 전직 대통령으로서 이런 모습이 과연 맞느냐라는 이제 뭐 문제 의식은 가질 수 있겠습니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어떻게 보면 특혜를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제가 했던 그 사건도 그냥 딱 몇몇 스팟이 있어요. 촬영 기자분들이 있으면 거기를 피해갈 도리가 없어요. 문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피하게끔 법원이 지원해 준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박근혜 전 대통령도 요청을 했었던 건데 그렇죠. 거부하고 그냥 무슨 소리냐 그냥 들어와라 이랬던 근데 걱정되는 거거든요. 건 그 재판에 지금 형사 25부 지기현 판사가 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지기현 판사가 판단하는 겁니까? 아무래도 이 관리는 이 해당 재판부에서 하는 걸로 알고 근데 있습니다. 지금 얘기 나오지 않았어요? 뭐 요청하면 해주겠다. 법원에서 그 느낌으로 얘기가 나오니까 그럼 왜 다 다르냐는 거지. 이 사람은 아니 지금 나 이 얘기 해야 되는데 그 기갑 장갑차 타고 싶으면 태워준다면서요? 아니 그러니까 일단 그 지기현 부장 먼저 얘기하면 일단 지기현 부장은 이미 베린 몸이에요. 이미 베렸잖아요. 그때 그 구속 취소 해주시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어차피 이제 자기는 욕을 얻어먹을 건 다 얻어먹었다.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내 시간이다. 내가 알아서 소송 지휘하면서 내가 마음대로 할 텐데 니네 계속 나 욕할 거야? 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지금 보고 오히려 그러면 차라리 이쪽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편의를 봐주지 뭐 이런 생각할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지금 법원에서 2시간 전에 공지가 됐네요. 지하주차장 요청하면 해준다. 허용한다고. 이태원 참사 등 주요 사건 관계인 충돌 가능성 있기 때문에 사전에 차단하는 차원에서 해준다. 네. 그런데 어쨌든 지기현 부장님은 그렇긴 했는데 또 이분이 뭐 아주 완벽하게 또 그쪽으로 샥샥 돌아서는 사람은 아니라서 이제 그 내용이나 이런 걸 좀 들여다 보게 되면 또 상황 변하는 걸 보고서 아마 이 재판의 방향 같은 걸 좀 잡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기갑차 타봤어요? 군대 갔다 왔어요? 갔다 왔죠. 타봤어요? 저는 그 헬기도 타본 사람이에요.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기갑차를 기갑차 타는 거랑 왜 그래? 안 타봤지? 기갑차도 못 타봤고 그 전차 훈련 같은 거 나가면 실제 전차병들 아니면 전차 근처에도 못 가요. 그리고 전차병들도 그 훈련할 때 전차가 이게 한번 움직이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저희 때는 그랬거든요. 노끈을 그 병사들한테 묶어놓고 이렇게 4명이 걸어가면서 전차예요, 비키세요 이러면서 간다고. 거의 노예같이 막 이렇게. 뭐 그랬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어이가 없었던 게 기갑차는 정확히 뭘 기갑차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갑
뭐 갑이 그러니까 갑옷 같은 걸 뭐가 이렇게 한 있고 거야? 그 위에서 소총을 쏠 수 있는 차들. 그래서 이 기갑차도 55 경비단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거에 이제 지금 한남도가 모르겠어요. 과거에 청와대 경내에서 밤에 야간에 소총수가 올라온 상태에서 경내를 방어하는 혹시 누가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 이제 보면서 다니는 그런 용도로 썼던 차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관저니까 거기 있었겠지. 근데 그게 이제 산책하러 나왔다가 눈에 띈다고 나 저거 처음에는 몰아보고 싶다고 했다는 거잖아. 군용 면허 없으면 안 된다 그랬더니 옆에 태우고 드라이브를 해줬다. 그 다음이 더 웃기잖아. 그 다음 얘기가 그렇게 하고 나니까 여사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가 보다. 그러니까 재원 외워라. 누구든지 물어보면 대답할 수 있게 다 외워라. 네. 이랬다는 거고 그 수시로 나가겠다 그러면 그거에 또 대비해야 되니까 수시로 대기 상태로 기다려라. 그러니까요. 그러다가 뭐 안 오면 어쩔 수 없지 뭐 이러고 넘어가고 이랬다잖아요. 아니 그 55 경비단이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잖아요. 제대로 된 대통령을 경호하라는 그러니까요. 지켜주라는 부대죠. 그 전역자 중 한 분이 인터뷰에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 우리가 무슨 윤석열 팬클럽이라서 거기 있었던 게 아니지 않느냐. 그렇죠. 그 가장 인상적인 말이었어요. 저는. 그들의 명예가 있고 그들의 사기가 있을 텐데 뭐 이 사람들 뭐 사병처럼 썼다 이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거의 장난감처럼 쓴 거잖아. 예능 부대처럼 쓴 거지. 그렇지. 그러면서 뭐 재밌게 해달라. 어떨 때 무슨 생일 파티 때는 어떨 때는 와서 노래도 부르라고 그랬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진짜 자괴감이라고 이제 보도가 됐었잖아요. 당연히 자괴감을 느끼죠. 이게 제가 헌법재판소 그 4월 4일 판결 결정문 있잖아요. 거기 그런 대목이 많이 나오잖아요. 똑같아요. 거기 보면 이 뭐 군인들이 열심히 훈련해 오다가 국회로 출동하였다. 그러나 군인들이 맞닥뜨린 것은 적이 아니라 일반 시민이었고 정말 그 참담한 심정을 그렇죠. 이해할 그 수 있을까. 문장이 진짜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뭐 또다시 군인들이 시민들과 대치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지금 그 5호 경비단 그렇죠. 군인들이 그거 하라고 한 게 아닌데 거기서 그 여사 드라이브 시켜주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언제 올지 모르니까 재원을 달달 외워서 바로바로 즉시 답할 수 있게 했다는 게 또 부모들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네. 아니 그 김건희라는 인물은 그냥 민간인이잖아요. 뭐 완전 민간인이죠. 공직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선출된 사람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질렀어. 자기 남편이 대통령 혹은 뭐 파면당한 대통령이지만 뭐 그 있다고 쳐. 그럼 이 사람이 이런 일을 저지르면 처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우리가 법으로 처벌하거나 아니면 죄를 묻거나 이럴 수 있어요? 못한대잖아요. 그때 권익위에서 못한대잖아요. 300만 원짜리 받아도 이 사람은 그 처벌 조항이 없다. 권익위를 지금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안 되죠. 진짜. 그러면 정부가 바뀌면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바꾸면 해야죠. 저는 바꾸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된다. 법을 다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법을 바꿔야 된다는 말씀이 왜 나오냐면 이제 공직자가 아니다 보니까 많은 부분에서 면제부가 되는 거예요. 일반 사인이고 공적인 업무를 하니까 뭐 직권남용이나 이게 일반 공무원 같으면 상상을 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실상 사인과 같이 했을 때 최순실 씨도 뇌물죄 뭐 이렇게 다 처벌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법리를 조금 확장시켜야 되는 문제가 좀 남아 있고 완전히 개인 사병처럼 부린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복 입은 분들 예우받는 국가 만들겠다 그랬어요. 완전히 거꾸로 간 거죠. 말만 그렇게 한 거예요. 진짜 처참하게 대우한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뭐 저 체포 시도할 때 당시에 55 경비단을 뭐 인간 방패로 썼다, 인간 띠로 썼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이러는 상황 속에서 훗날 이런 것들이 이게 아마도 지금 나오는 이야기보다 더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비화라는 건지 이제 맨날 나오겠지. 이제는 뭐 별의별 게 다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안에서 술을 어떻게 먹고 술 먹고 나면 뭘 어떻게 했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데 국민들 분노는 계속 커질 것 같고